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야권에서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사태, 즉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국민의힘 이세은 순천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이후에 또 지역민들의 여론 어떻게 읽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셨고요. 지금 3년이 다 돼 갑니다. 요즘 소회가 좀 어떠세요? 저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사실 어렵게 저를 뽑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전남 유일의 보수 시의원으로 순천 시의회에 입성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지금은 좀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예. 이제 계엄 이후로 예. 좀 의정 활동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는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난 지 벌써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의원님께서도 지켜보셨죠, 생중계로. 저는 사실 그때 예. 유관기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면담 중에 있었었거든요, 제가. 그 시간에요? 예. 그래서 그 면담 시간을 좀 어렵게 잡은 거여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제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면담 중에 밖에 직원분들이 좀 웅성웅성 하시면서 좀 박수 치시는 소리 듣고, 그때 이제 양해 구하고 이제 기사 보니까, 네, 그때 인용이 됐었습니다. 예. 예, 예.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실 저희 윤 정부의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님께서 저희 순천과 전남에 정말 많은 도움을 사실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상욱 의원 정도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공식 사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 중앙당 차원의 어떤 공식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예. 다만 국민의힘 제가 선출직 지방 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사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순천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예. 국민에 대한 사과가 중앙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좀 보시는가요? 어떠세요? 제 입장에서는 중앙당에서 좀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메시지가 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 어떠한 권한이 있거나 중앙당에 어떤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언급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직접 좀 들으셨어요? 어떻게? 엄청 들었죠. 네. 어떤 말을 좀 들으셨어요? 최근에? 계엄 이후에 말씀하신 거 아니면 지금 요즘 말씀하신가요? 뭐 둘 다요. 계엄 이후에는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뭐 지지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지지하시지 않으셔도 저를 국민의힘이지만 저를 좀 이렇게 뜻있게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혹시라도 제가 뭐 사퇴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또 공격당할까봐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한 달 동안은 좀 현실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계엄 이후에요? 왜냐하면 막 저희 당에서 무수한 노력을 사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3년 동안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부응을 이제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계엄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나름 제가 3년 동안 정말로 지역민들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와르르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그 전에 또
탄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트라우마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한 달 동안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서 정신 예. 차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을 좀 다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걸 넘어서 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요구 또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목소리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책임에 대한 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리고 다른 당에서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은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2월 밤 계엄이 선포되었던 밤에 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가장 신속하고 또 강력하게 내셨던 분이 국민의힘 전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예. 예, 즉각 계엄을 반대하셨고 계엄 해제를 표결로 적극적으로 이끄셨던 분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또 당의 의사결정에 사실은 주체로서 계엄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또 저지를 했었어요.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일반 당원이 아니고 당대표로서 행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계엄 정당이란 단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께서 헌재 인용으로 정치적 판단을 받아 지금 책임을 지셨거든요. 그리고 사법적 절차도 마찬가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중이고 그 판결에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당 전체를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아까 지역민들의 여론 비상계엄 이후 말씀 주셨고 탄핵 이후에 이렇게 좀 책임을 국민의힘도 져야 한다라는 여론들도 듣고 계십니까?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기 전에는 어마어마했죠. 그런 여론은. 예. 그런 여론은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요. 예. 이제 인용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듣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 요즘 의원님 들어보니까 전남 샤이 보수 찾기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캠페인입니까, 이건? 제가 페이스북 팔로우가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팔로우랑 친구랑. 그래서 되게 저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시민분뿐만이 아니고 예. 전국적으로 저와 많은 소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패친분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페메로. 한동훈 지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순천 분이 계시다. 제가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연결이 됐어요.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제가 3년 동안 일하면서 지역에서 저희 보수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찾았거든요. 찾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뭐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솔직히 이렇게 되게 좀 소외가 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숨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추천을 받으면은 좀 더 몰랐던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겠다라는 좀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올린 게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계시는 저희 패친 분들께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사시는데 순천에 사는 그 지지자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결을 제가 해주면은 그분과 잘 소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호응은 되게 좋으시고요. 연락 오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전남에 살고 있는 내 모 지인이 네네 그렇죠. 보수 지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네. 연결을 제가 받는 거죠. 예. 그런데 뭐 당원 가입이 아니더라도 보수를 지지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당원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분들이 외롭지 않고 또 정보를 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소통을 하겠다라는 좀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역에서 이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역에서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요? 예. 그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지역 내에서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정말 강한 민주당 지지 텃밭에서 네네네.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 보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네. 역할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일당 독재를 이제 저지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리고 제가 또 보수 그 정치인으로서 예. 활동을 하는 게 또 보수 지지자분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또 지지자분들께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전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샤이 보수 찾는 캠페인은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아, 예. 계속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재밌었던 일이 예. 뭐가 있었냐면 그거 페이스북에 올리고 제가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그리고 이제 당원분들을 뵀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카드 뉴스 안에 100% 비밀 보장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네. 워낙에 잘 안 나오시니까. 아, 신분을 비밀로 예,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이거를 뭐 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뭐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 놀랬었었나 봐요. 아, 그 정도로 이 전남 지역에서 보수로 활동하기 힘드냐. 예, 그래서 저야 어차피 선출직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얼굴 내미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예. 분들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전하니까 되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100% 비밀 보장까지 예, 예. 이렇게 내세우고 계신 이 보수 기초 의원으로서. 확장이 돼야죠.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일하면서 뭐 정치적으로 여러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원내든 또 원외든. 근데 저희 전남에서는 정말로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그 지지자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조금 우리 그 나라의 민주주의에 좀 맞지 않을 정도로 좀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수를 지지한다고 해서 비판받거나 아니면 소외되는 거를 저는 경험을 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그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어떤 관리차기 하는 거는 좀 저희 나라의 민주주의에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활동을 해서 이게 뭐 민주당을 욕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좀 편하게 좀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네. 사실 경남 쪽 이쪽 부산 쪽은 10명 중에 3명이 그 정치인이 민주당이에요. 예, 그런 부분 뭐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천, 타천 지금 15명 후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후보군의 이런 난립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난립이라는 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지금 저희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이철규 뭐 경부지사님, 홍주표 전 대구시장 뭐 등등 여러 후보님들이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저희 경선이 3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차 경선 때 만약 과반이 넘으면 그분이 최종 대선 후보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주말 사이 한독수 저희 권한대행님께서 급부상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당은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기대를 하고 안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선 과정에서 또 사실은 어떤 부음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좀 되고 나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탄핵됐던 당에서 이렇게 많은 후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시선이 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당연하죠. 그거는. 예, 이번 대선은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의 이제 뭐 대선 후보들은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책임지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와 발언과 행동 기록에 남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책임을 꼭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길을 가게 되면은 그 바꾸는 명분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까지도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은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으로 낙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당원을 넘어서 국민에게 예. 어떻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증명을 해야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까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대선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은 의원님 앞으로의 또 계획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조기 대선 열심히 저희 당을 위해서 뛰겠고요. 예,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네, 또 저희 순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세영 순천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